자, 6-1 파트 밀도 다음에 용해도 파트 보겠습니다.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기 전에 여기 내용이 6단원 중에서 가장 어렵고요. 2학년 2학기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프 보는 법 보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까지 다 해서 자, 지금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1번 용해도부터 볼게요. 용해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에서 특정 온도가 있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자, 이것을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벌써 막혔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용매 모르죠. 용매가 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용질도 뭔지 모르죠. 이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용질이라고 하면 용질. 자, 용질은 녹는 물질이에요. 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매라고 하면은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용액도 알아야 돼요. 용액. 자, 용액이라고 하면은 용매하고 용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용매 플러스 용질 이렇게 되면은 용액이라고 하고요. 하나만 더. 용해 봐야 됩니다. 용해. 자, 용해라고 하는 것을 녹이는 행위, 녹이는 것, 그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녹이는 것. 녹임이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봐도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설탕을 물에다가 녹일 겁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면 뭐가 됩니까? 설탕물이 되겠죠? 설탕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녹는 물질은 설탕이 녹습니다. 어디에 녹을까? 물에 녹겠죠. 그럼 설탕을 뭐라고 본다? 얘를 용질이라고 본다. 설탕이 용질입니다. 용질. 그 다음에 물이 뭐가 된다? 얘가 용매겠죠. 용매. 그리고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다. 뭐 한다? 용해한다. 이걸 용해라고 불러요. 그럼 설탕물이 뭐가 된다? 얘가 용액. 이 되겠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이해 완벽하게 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용해도 보겠습니다. 자, 용해도가 만약에 60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용해도가 60이에요. 60. 단위가 없어요. 맞아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서 이미 단위가 나와 있단 말이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정의란 말이야.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용해도 60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 X가 있어요. 자, 물질 X가 용해도가 60이었다라는 얘기는 물 100g에 용매를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는 물을 사용합니다.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면 용매를 물 대신 에탄올이나 메탄올이나 알코올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대체로 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용매가 달라지면 용해도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근데 물을 기준으로 보고 물 몇 g이죠? 물 100g이겠습니다. 물 100g. 얘가 기준이라는 얘기야. 물 100g에 최대 몇 g 녹을 수 있을까? 자, 용해도가 60이라 그랬어요. 그람수란 말이죠. 물 100g에 최대 60g에 녹을 수 있을 때 60g 녹는다. 녹음. 이때를 용해도 6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물이 양이 100g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물을 양을 좀 바꿔볼게요. 물을 50g으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 최대 몇 g 녹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자. 자, 물량의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양도 절반으로 줄겠죠. 30g이 녹습니다. 얼마일 때? 용해도가 60일 때. 녹음. 다음에 물 양을 절반으로 떨굴 수도 있는데 물 양을 2배로 만들 수도 있겠죠. 물의 양이 200g이 됐어요. 그러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는 2배로 늘어나겠죠. 120g이 녹을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용해도의 특징 볼게요. 이거는 뭐 되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서 적어놓고 바로 체크만 하겠습니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렇죠. 우리 지금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있어요.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 모두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일 수가 있죠.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죠? 같은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어떤 용질이 녹아 있는데 그 물질의 용해도가 같아. 근데 뭔지는 몰라. 그럼 그 두 개는 똑같은 물질이에요. 자,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다. 맞습니다. 용매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죠.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는 것과 에탄올에다가 소금을 녹이는 것은 당연히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는 달라집니다. 대체로 고체 물질을 용매에다 녹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 때의 용질이 훨씬 더 많이 녹게 돼 있는 물질도 있고, 온도가 높으나 온도가 낮으나 녹을 수 있는 양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는 물질도 있어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른 물질이라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용해도의 특징 두 가지 제일 큰 것만 나타내놨어요. 자,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액의 종류는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과 과포화 용액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 여기 그래프상에서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일단 이 그래프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읽을 수 없는데 이런 용액들을 분리해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분리를 해보자. X축은 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은 용해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특정 점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A점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 A점은 현재 온도가 70도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현재 온도 적어줄까요? 여기가 현재 온도. 여러분 적지 말고 일단 다 설명하고 나서 지울 거니까 A점의 현재 온도는 70도입니다. 그 다음에 A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용질의 그람 수는 얼마인가?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이만큼, 요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g. 현재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현재 40g만큼 녹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두 가지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70도씨에서 포화 상태를 한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7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 양 70도씨에서는 봐봐 쭉 따라 올라가면은 용해도 곡선삼에 걸쳐져 있는 거 있죠? 이 곡선에 걸쳐져 있는 상태 70도씨에서 여기 지점 이 70도씨에서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80입니다. 70도씨에서는 이 용질이 80g만큼 녹아 있어야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포화 70도씨에서 용해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얘를 냉각시키고 나면은 과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과포화 상태가 되면은 석출이라는 게 될 거거든요. 좀 이따가 보면 이해될 거야. 한 번 더 봐야 될 겁니다. 자, 얘를 냉각시키다가 어느 지점까지 도착하고 나면은 더 이상은 녹아있지 못하고 석출되기 시작한다. 과포화 상태. 여기죠. 여기 50도. 여기를 석출 시작 온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A 지점은 지금 현재 온도, 그 다음에 A 지점을 해석했을 때 A 지점 현재 온도는 70도, A 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는 40g. A 점에서 70도씨에서 용해도는 80이고요. A를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가다가 용해도 곡선을 만나는 50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포화 용액은 B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를 한번 찾아볼게요. 불포화 용액은 아직까지 녹을 수 있는 양이 남아있다. 덜 녹아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70도씨에서 포화 상태는 80g을 녹였을 때 포화가 될 건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70도씨인데 현재 40g 밖에 안 녹아있어요. 그럼 얘는 불포화겠죠. 불포화는 불포화 용액이겠죠. 불포화 용액은 어디? 누구? A. A는 현재 불포화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D를 한번 볼게요. D 같은 경우는 50도씨인데 5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40g 밖에 없어요. 40g을 녹였을 때 포화 상태가 될 건데 얼만큼 들어있니?
80g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40g은 녹아있을 거고요. 나머지 40g은 녹아있지 못하고 가루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부르고 그런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포화 용액은 어디 있어? D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포화와 불포화, 과포화를 정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퀘스천. 자, 불포화 상태 A가 있을 거예요. 얘를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과 2번 한번 봅시다. A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용해도 곡선상에 걸쳐져 있지 못하고 올라타 있지 못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C 상태로 옮기거나 B의 상태로 옮겨주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 용액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춘다. 냉각한다는 얘기죠. 냉각이에요. 냉각한다. 자, A를 냉각했을 때 온도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까지 70도씨에서 50도씨까지 냉각하면 되기 때문에 A에서 C 위치까지 냉각해준다.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A를 B 위치로 옮기면 되겠죠. B 위치로 옮긴다는 것은 용질을 추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용질을 추가한다. 얼마나? 40g만큼 추가해주면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용질 추가. A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되겠죠. B로 이동하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축이 온도고요. 그래프에 Y축이 용해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기울기를 나타내놨는데 하나는 질산칼륨이고 하나는 염화칼륨이에요. 그쵸?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이라고 해도 되고 염화나트륨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여기는 염화나트륨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되게 크죠. 염화칼륨은 기울기가 되게 작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도와 용해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면 비례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비례 표시예요. 비례관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읽을 때는 X축을 먼저 읽어주고 온도가 어떨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더 커진다. 대체로 이래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이런 관계 비례관계라고 했었고요. 대체로 고체 물질을 물, 액체 용매에다가 녹일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질산칼륨이 염화칼륨보다 지금 기울기가 더 급하죠. 기울기가 급할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질산칼륨은 온도가 이 정도 한 70도 정도라고 볼게요. 70도씨에서는 엄청 많이 녹일 수가 있어요. 쭉 보면 양이 많겠죠. 근데 온도가 낮을 때는 얼마 못 녹인다. 염화칼륨을 볼게요. 염화칼륨은 온도가 낮으나 온도가 높으나 녹을 수 있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질산칼륨은 온도가 낮으면 얼마 못 녹이지만 온도가 높으면 굉장히 많이 녹일 수가 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수록 기울기가 급할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그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큰 물질들은 냉각을 시켰을 때 아까 여기서 냉각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석출된다고 했거든요.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고체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냉각 시 석출되는 용질량이 많습니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적을게요. 냉각 시 석출되는 용질량이 많다. 자, 이 기울기를 보고서 이 정도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